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네, 이제는 세세하게 아까 그 마인드맵으로 살펴봤었던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좀 뜯어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좀 더 있는지, 그림은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세한 토픽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 토픽 목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토픽 목록을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실 수 있어요. 아까 그 마인드맵으로 보셨던 그 내용들을, 내용들이 여기 이제 하나씩 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나열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앞에는 제가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IT 경영이라고 하는 이게 도메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과목이라고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IT 경영 전략에 있는 실제 처음에 저희가 봤었던 그 출제 기준들이 여기 나열이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좀 내려보면 이쪽에는 넘버와 토픽 그룹 그리고 기본 여부. 지금은 기본 여부만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도, 그리고 토픽명, 그리고 해당되는 토픽을 설명할 수 있는 정의와 그리고 키워드들을 지금 표시했고요. 참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참고 자료 표시, 암기법이 있을 경우엔 암기법 표시. 그리고 이제 수험서인데 이거는 교과서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일 ITSM에 대한 내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수험서 링크를 클릭하셔서 상세 내용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IT 경영의 길고 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마인드맵 과정들을 거쳤고요. 이제는 IT 경영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IT 경영에서 나올 만한 토픽들, 그리고 그 관계들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그리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이제는 하나하나 좀 보면서 어떤 토픽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TSM부터 시작할게요. ITSM은 아까 저희 처음 봤을 때 IT 자원 관리 쪽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IT를 하나의 서비스로 보고 어떻게 하면 IT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SM과 같은 관리 기법들이 나오게 됩니다. 좀 열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ITSM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서비스 매니지먼트입니다. 네, IT를 잘 관리하겠다라는 서비스 관점에서 잘 관리해 보자는 내용이고요. 개념은 고객과 합의된 SLA, 아까 SLA도 있었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합의서가 있었는데 그 수준에 맞게 품질이 유지되도록 인력, 조직, 기술, 프로세스 우리가 이게 다 ITSM에서 관리해야 되는 애들이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IT 서비스 관리 기법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은 ITSM을 그러면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주변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ITIL, 이 ITIL은 아까 살펴본 것처럼 베스트 프랙티스 혹은 아니면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했었잖아요. 그래서 왼쪽엔 프레임 ITIL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조직의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관리, 소프트웨어 품질 뭐 이런 쪽에 성숙도를 평가할 수 있는 CMMI나 스파이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평가 인증 이들이 있고 이 위쪽에는 이제 아까 저희가 아웃소싱을 준다고 하면 아웃소싱의 절차 그리고 대상, 아웃소싱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볼 수 있었는데 처음에 아웃소싱을 주려고 하면 뭔가 표준화돼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기법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없을까라는 측면에서 저는 ESCM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거에 관련된 ITSM 표준 이만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입장에서는 ISO 2만을 가지고 있는 이 표준에 근거한 업체일수록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된다는 것들을 보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 아래편에는 IT 아웃소싱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 레벨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업무 범위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서비스 레벨을 정의해서 그걸 가지고 합의하는 합의 문서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SLM을 통해서 이제 계속 SLA를 관리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제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ITSM의 프레임워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에 이제 ITSM 구성 요소를 좀 보면 IT 우리가 관점에서 어떤 걸 우리가 관리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인력, 조직, 기술, 프로세스를 다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프레임워크의 구성 요소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 모음집 측면인 ITIL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 ITIL을 기반으로 만든 ITSM의 표준, 네, 이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ESCM, 네, 이건 아웃소싱 평가 뭐 모델 혹은 아니면 방법론, 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서비스 레벨 관리를 하기 위한 서비스 레벨 매니지먼트. 네, 이거 뭘 기반으로 한다고요? 맞아요. 네, SLA를 기반으로 하고 SLA는 또 SOW를 통해서 작성이 되게 되죠. 네, 품질 개선 쪽에서 보면 이 업체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면 잘 관리하고 품질 측면에서도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CMMI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성수도 평가와 지속 품질 개선 모델을 정말 가지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전통적인 IT 운영과 ITSM은 어떻게 차별화돼서 볼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 전통적인 IT는 내부 관리 운영 조직 중심이고 ITSM은 비즈니스 현업 네, 중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은 문제 발생 후 인위적으로 제어한다면 ITSM은 문제를 예방하는 네,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ITSM을 간단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SLA를 만든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네, 작업 기술서, State of Work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네, 수능 관리를 위해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SLA 세부 범위를 어떻게 보면 규정한 작업 명세서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업무 범위, 책임 범위,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비스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도출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구성 요소는 아까 보신 대로 업무 범위와 책임 범위 그리고 프로세스가 규정이 되어 있는 문서이다. 그리고 구성 항목으로는 뭐 예측 고장 시간, 지원 시간, 보안 뭐 이런 세부적인 항목들이 이제 애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SLA인데 SLA가 중요하죠. 이걸 기반으로 서비스 레벨을 평가하고 협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이거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IT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사용자, 그렇죠? 제공받는 자 간의 서비스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한 협약서 혹은 아니면 계약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성과의 척도를 제시한다는 부분과 정량적으로 측정된다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래서 지표가 존재해요. 그리고 그림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 사용자죠. 그리고 실제 SLA를 요구하게 되면 이 내부에서도 ITSM을 하는 이 조직 내부에서도 네, 아웃소싱 조직 내부에서도 관리 조직과 운영 조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SLA를 요구하면 관리 조직은 이제 운영 조직에 실제 OLA를 요구하게 되고 운영 조직은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조직이에요. 네, 그래서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측정하는 조직은 OLA를 대응을 하게 되고요. 관리 조직은 마찬가지로 고객을 응대하게 되는 고객과의 접점에서 이걸 인게이지먼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SLA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고객과 인게이지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SLA의 구성 요소, 아까 그 마인드맵에서도 잠깐 좀 살펴봤는데, 기본 계약서, SOW 나왔네요. 그죠? 네. 이 SOW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서비스 대상, 서비스 항목, 업무 범위, 책임 범위,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이니까. 그리고 서비스 카탈로그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서비스 내용,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 정리해 놓은 리스트 정도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수준 관리 지표, 그리고 목표 수준, 네, 지표 있어야 이걸 가지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서비스 성과 측정 기준, 네, 그리고 보상 체계들을 통해서 잘하면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면 페널티를 또 주고, 네, 이런 어떻게 보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SLA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네,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서비스 범위와 내용을 정의합니다. 당연하겠죠. 이 범위와 내용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설명한 SOW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비스 수준 관리 지표 측면에서는 지표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지표 수립을 하기 위한 조사, 선정, 그리고 측정 방법을 정의하는 요 단계가 있고, 우리가 아까 그 목표를 설정할 때,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는 그 성공 지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된다고 했죠? 스마트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스페시픽 그리고 미저러블 측정 가능해야 되고 네. 뭐 액션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지표 설정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3단계에선 목표 수준을 설정을 합니다. 네. 이제 지표를 설정했으면 아, 과연 이거를
뭐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90점 받을 건지 80점으로 할 건지 이거에 따라서 목표를 정하는 게 달라지니까 그 수준을 설정하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4단계로 보상 체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는 어떻게 줄 거고 아니면 달성하지 못했을 때 페널티는 어떻게 줄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끝나게 되면 SLA 작성을 완성을 통해서 이제 완료하게 되죠. 아까 그 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는 IT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IT 관점에서 이 SLA라는 게 뭐가 있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IT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이 더 중요하겠죠. 만약에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고 하면 그게 품질 측정 지표들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인프라를 제공한다고 하면 실제 인프라 운영상의 지표들이 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하드웨어에서 서비스 가동률이라든지 동일장애 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고,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면 장애 및 오류 건수, 그리고 SR 서비스 리퀘스트의 적시 처리율 요청을 했는데 뭐 예컨대 완료일에 뭐 완료해줘서 제공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저희 SLA에 그럼 그 안에 이제 제공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가동률, 네트워크 장애 건수,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쓰고 있는 인터넷 중에서도 그 속도 보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속도 보장이라고 뭐 500메가 상품을 썼는지 1기가 상품을 썼는지에 따라서 이 속도 보장하는 폭이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 저희는 SLA 계약을 맺은 거나 마찬가지죠. 네, 다음은 SLM입니다. SLM은 방금 보신 그 SLA를 통해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IT 서비스 조직에서, 그러니까 IT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조직에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네, 사용자의 기대 수준, 그리고 서비스 프로세스 조직 역량, 기술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이고요. 여기 그림을 볼게요. 고객이 있으면 서비스 계약을 맺죠. 네, 계약 안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네, SLA가 들어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IT 서비스 업체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시점에 서비스 레벨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서비스 레벨 관리하는 그 대상은 뭐냐라고 했을 때 활동은 뭐냐? 네,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측정 및 위약 관리하는 부분들. 네, 페널티 주고 인센티브 주고 하는 부분이 이 서비스 레벨 매니지먼트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ITSM 저희가 인정받은 데서 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이제 인증을 받는 게 ESCM 인증과 ITI에 이런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IT 서비스 업체에서는 강조하고는 합니다. 구성 요소는 아까 SLA랑 좀 비슷해요. 서비스 카탈로그, SLA, OLA, 퀄리티 플랜, 서비스 리포트, 네, 그리고 SLA 엔진. 네, 이거는 관리 지표별 측정치를 산출하는 거예요. 사람이 산출하면 되게 어려우니까 그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지표들을 수집하고 가시화시키는 역할들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네, 관계도를 보면 SOW가 업무 정의서고요. 이게 모여서 SLA를 만들게 되고. 결국엔 이 SLA 기반으로 SLM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기업들은 내부에 IT 조직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네, 아웃소싱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그 시점에 아웃소싱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IT 아웃소싱은 전반적으로 IT 서비스 관리에 대한 개념 이해가 좀 필요하고요. 아웃소싱 이것도 아까 다 보고 갔던 부분이기는 해요. 기업에서 경쟁 우위가 있는 활동은 내부에서 하고 경쟁 열의가 있거나 아니면 비용이 사실은 코스트가 좀 더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웃소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죠.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그럴 때 이제 아웃소싱을 하게 되고 일반적인 절차는 이렇습니다. 아웃소싱 검토, 타당성 분석, 전략 수립하고 사업자 선정해서 협상 및 계약한다. 네, 그래서 아까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러이러이러합니다라고 정해진 RFP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네, 그래서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이런 요구사항을 표시하는 RFP 같은 것들이 있고요. 아웃소싱의 유형은 아까 설명을 좀 잠깐 드렸던 거예요. 이것도 토탈 아웃소싱, 셀렉티브 아웃소싱, 그리고 자회사 아웃소싱, 코소싱 이런 것들이 있고 전체를 줄 거냐, 아니면 선택적으로 줄 거냐, 아니면 자회사를 설립해서 자회사에 줄 거냐. 코소싱처럼 기획 총괄은 저희 쪽에서 하고 아니면 운영은 이제 분리해서 아웃소싱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정하고 사업자 선정하고 협상 계약해서 전환 이해가는 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네. 뭐 아웃소싱 업체 설정 시 고려 사항은 사업자 관점에서는
업체 역량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SLA를 명확화해야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악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어떻게 설정한다고요? 네, 스마트하게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관점에선 KPI, TCO, ROI 등 정량적 지표를 확실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IT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 협업, 의사소통 도구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강조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ESCM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웃소싱 업체의 능력 평가 모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 평가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평가하기 위한 모델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나오는 게 ISO 2만인데 2만이 뭐라고 했죠? ITSM에 대한 국제 표준이에요. 네. 고객에게 제공하는 IT 서비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되는 국제 표준.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 사진을 좀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파트 1은 인증 규정, 규격, 그리고 파트 2는 서비스 관리 실행 지침.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증 규격은 IT 서비스 관리에 대한 인증 요구 사항. 네, IT 서비스 제공 조직이 IT 서비스 관리의 착수, 실행, 유지 관리하는 데 필요한 요구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선 ISO 2만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파트 1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파트 2에선 서비스 관리의 실행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조직과 내부 감시자회의 유용한 지침들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요구 사항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프로세스 영역은 서비스 딜리버리, 컨트롤, 제어하는 변경 관리, 형상 관리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레졸루션은 인시던트 그리고 프라블럼 이런 관리들. 네. 인시던트라고 하면 장애나 사고 관리하는 것들이에요. 네. 릴레이션십은 비즈니스 관계 관리, 서비스 제공 관리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적용 및 배포 관리 뭐 이렇게 됩니다. 인증 절차는 뭐 인증 도입 및 인증 요청을 하고 인증 심사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공공기관 서비스에서 보통 이제 IT를 획득하는 이런 프로세스는 뭐 일반 기업도 이런 절차를 따르긴 합니다. RFI, RFP, 프로포절 그리고 이렇게 기술 협상 등을 통해서 이제 획득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런 단계를 거친다는 거죠. 발주자,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 서비스 제공자, 네, 이렇게 발주자 입장에서 문제 정의하고 정보 요청서를 작성해요. 그러면 공급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제안 요청서를 작성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제안 요청서를 참고해서 제안서를 작성해서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제안 발표회를 통해서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되고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조달을 종료하게 되는 이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RFI는 정식 제안 요청서 이전에 RFI 수행을 통해서 공급업체의 업무 현황, 수행 능력 이런 정보들을 파악해서 제안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단계이고요. RFP는 발주자가 특정 과제 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네,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정리했다라고 봐주신 문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사업 개요, 특징, 정보 요구 내역, 기술적 환경 정의, 제안서 관련 요청사항, 요구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제안서 작성, RFP 작성 표준 프로세스가 있어요. 저희가 제안 요청서 작성 가이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발췌한 내용이고요. 사업 추진 단계, 사업 범위 및 방향성 수립 단계의 각각들마다 이런 어떤 단계별로 해야 되는 활동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FP의 작성 내용, 사업의 개요, 제안 프로젝트 일정, 정보 요구 내용, 기술적 환경 정의, 네, 제안서 관련 요구 사항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제안서, 네, 제안서도 제안서 작성 가이드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 보통 이 가이드에 맞춰서 업체에서는 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 개요, 제안업체 일반, 기술 부문, 사업 관리 부문, 그리고 지원 부문으로 나눠져 있고 기타는 뭐 가격 산출 근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나눠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RFI, RFP 제안 요청서 간의 이제 제안서 간의 비교인데요. RFI는 데이터 수집과 내부 학습,
그러니까 보통은 RFP를 작성하기 위한 기본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축업체 선정을 하기 전에 이제 RFP를 이제 그 제안받고자 하는 네, 사용자 입장에서 쓰게 되고요. 그리고 프로포절 단계에서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되는 걸 프로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나마 공공기관의 서비스 획득 프로세스를 좀 살펴봤고요. 이 밑에 있는 MSP는 기업들이 업무용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사업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ASP, ISP, CSP 뭐 이런 식으로 해서 BPO까지 이렇게 아웃소싱을 멀티 매니지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가지고 여러 형태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말씀하는 거고요. MRO는 리페어 앤 오퍼레이션의 약자로 기업에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제외한 소모성 자재들을 이제 소싱하는 그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네, SSC는 행정조직 내 산지에 있는 유사한 기능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제공함으로써 중복성 제거하면서 효율적 통합성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ITSM. 네, 그리고 아웃소싱을 주기 위한 기본 정보들을 좀 살펴봤고요. 이제 ITIL이에요. 아까 저희가 ITIL을 얘기할 때 이걸 뭐라고 정의했었죠? 네, 기업 내에서 ITSM을 하고 싶은데, 네, 아니면 어떤 IT 서비스 제공자 업체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이 IT 서비스를 관리하고 싶은데, 네, 혹은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때 참조하는 참조 모델, 베스트 프랙티스, 네, 뭐 이렇게 저희가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버전이 지금 3.0, 4.0 거쳐서 4.0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깐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이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ITSM은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고요. ITIL은 IT 서비스 제공 및 관리를 위한 프로세스의 베스트 프랙티스가 모인 라이브러리, 네, 모음집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구조는 저희가 버전 1을 지나서 버전 2에서는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와 기술이 있으면 서비스 지원,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그 주변으로 관리 구현 계획과 비즈니스 관점과 인프라 관리, 보안 관리, 어플리케이션 관리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로 구성이 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중요한 이제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 지원 관점에서 어떤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지 핵심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서비스 제공 관점에선 수준 관리, 용량 관리, 가용성 관리, 재무 관리, 그리고 IT 서비스 연속성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지원은 서비스 데스크 인시던트 관리, 문제 관리, 변경 관리, 구성 관리, 릴리즈 관리를 이제 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3.0 버전에서는 좀 이렇게 이제 좀 되었었는데요. 저희가 전설 전운지 뭐 이렇게 좀 외우기도 했어요.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설계하고 전환하고 오퍼레이션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컨티뉴얼 서비스 임프로먼트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라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는 3.0에서 이렇게 전략, 설계, 이행, 운영, 서비스 개선까지 전설, 이행지, 이운지 뭐 이렇게 좀 어, 외울 수 있었고요. 여기 항목들은 다 이런 것들입니다. 네, 스트레티지 제너레이션, 디맨드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이 스트레티지 전략 수립 단계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서플라이어 매니지먼트, 공급자 관리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뭐 보안이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고요. 아까 우리가 캐파시티, 뭐 이런 관리를 2.0에서는 어디서 했었죠? 네, 위로 올려볼까요? 네, 요 서비스 제공 관점에서 했었잖아요. 요 가용성 관리 뭐 이런 애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제 이 설계 쪽에 넘어온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 앤 디플로이먼트 매니지먼트 그리고 서비스 에셋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네, 영상 관리하는 부분들 변화 관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서비스 트랜지션 쪽으로 갔고 그리고 서비스 오퍼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풀필먼트 이벤트 매니지먼트 억세스 매니지 프로블럼 인시던트 네, 이런 서비스 아까 우리 여기 서비스 지원 관리에 있었던 내용들이 3.0에서는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온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중요한 거, 네, 컨티뉴어스 서비스 임프로먼트 해야 된다. 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3.0까지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4.0 최근 버전이거든요. 2019년도에 나온 이제 4.0 버전이 지금 좀 나오게 됐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ITL 4.0에서는 보면 요게 핵심입니다.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 아까 서비스 지원, 그쵸? 요 내용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 딜리버리, 서비스 서포트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IT, ICT, IP 인프라스트럭처 관리의 베스트 프랙티스 모음집,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IT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버전 4에서는 그러면 어떤 것들이 특징으로 좀 다뤄지고 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SVS, SVC로 변경되었다. 네. 뭘까라는 측면이 있으실 텐데 이 그림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비스 밸류 시스템으로 이 그림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왼쪽에 보면 opportunity랑 뭐가 있죠? 디맨드. 네. 쉽게 얘기하면 기회와 요구예요. 이 요구를 받아서 이 이 와인색만 먼저 보겠습니다. 서비스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 밸류 체인을 지나서 밸류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고요. 이게 핵심이고. 네. 아까 우리 잠깐 마인드맵 설명할 때 저희가 밸류 체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저희가 나눴었던 부분이 그 주활동과 부활동이 있었어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밸류 체인이라는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IT SM이니까, IT 서비스니까, 서비스 관점에서 서비스 밸류 체인이라는 용어를 좀 정했고요. 그래서 서비스 밸류 체인을 통과해서 이 고객한테 전달하는 밸류. 이 밸류는 우리가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IT 전략 기획 문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를 IT 관점에서의 가치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변에 있는 애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버넌스 그리고 프랙티스 같은 것들이 이제 여기 나오고요. 가이딩 프린시플 원칙들 그리고 컨티뉴얼 인프로먼트 같은 것들이 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ITIL 3.0에서도 보면 지속적인 개선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바깥에 있고요. 원칙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 프로세스는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아까 IT 거버넌스가 있었는데 그 거버넌스 측면에서 이 서비스 밸류 체인을 관리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0에서는 이 서비스 밸류 체인 안에 SVC 안에 사실은 요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SVC입니다. 서비스 밸류 체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 이제 앞에 인게이지는 고객과 이제 응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구 사항이 오면 그 요구 사항을 잘 관리하고 응대하고 명세화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프로덕트나 서비스가 만들어집니다. 솔루션, 뭐 IT 서비스, IT 인프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옵테인이냐 빌드냐, 내가 획득하느냐 직접 만드느냐에 따라서 혹은 아니면 이제 딜리버리 서포트 측면에서 그리고 디자인 전환 측면에서 이건 아까 우리가 3.0에 있던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딜리버리 관리, 딜리버리 매니지먼트, 서포트 매니지먼트, 그런 것들 3.0에 있던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디자인, 트랜지션도 3.0에 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전설 전운지가 이 안으로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네, 지속적인 개선이 이제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래서 SVC, 서비스 밸류 체인을 조금 뜯어보면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TI의 프랙티스 관리 안에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매니지먼트 프랙티스, 그래서 인시던트 관리, 뭐 IT 에셋 관리 이런 것 내용들이 좀 들어가고요. 테크니컬 매니지먼트 프랙티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어떤 관리들이 필요한지를 정의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게 ITI의 4.0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마이닝이에요. 데이터 마이닝은 아마 DB 시간에도 많이 좀 배우실 거예요. 많이 배우실 텐데, 이 데이터 마이닝 측면에서, 이거를 그럼 정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잠깐만 그 경영 측면에서 살펴보고 갈게요. 데이터 마이닝이란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발견하는 것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닝은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크리스프 DM 같은 이런 데이터 마이닝을 하는 표준 프로세스, 산업 간의 표준 이런 것들이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마이닝처럼 프로세스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마이닝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요. 이 프로세스 마이닝 단계에서 좀 볼만한 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설명드릴게요. 조직이 있으면 현실 세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용되는 업무들에 대한